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메인 키워드로 1, 2위 이렇게 올려놔봤자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돈 버리는 비효율적인 광고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를 그냥 때리기만 하면 진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은 광고주님들 그렇게들 생각들 근데 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클릭만 하지 전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이제 조금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야 돼.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을 해주고 계신데 이 로스트볼이라는 게 이 골프공을 네, 이제 맞습니다. 판매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골프공이라는 그 단일 상품만 현재 지금 판매를 하고 네. 계신 걸까요? 그쵸, 현재는 이제 골프공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업체 자체가 도매 위주로 했었어요. 도매 위주로 했었는데 도매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의 회전이 빨라요. 돈의 회전이 빠른데 이제 돈의 회전만 빠를 뿐이지 이제 조금 저희가 벌어가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소매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소매가 워낙 스마트 스토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고 뭐 당근 광고도 해봤는데 네. 뭐 그냥 순식간에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컨설팅 자체를 좀 의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마케팅 방향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 상품을 누가 살 것이냐라는 이 메인 타겟군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혹시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니까 혹시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주 타겟층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판매는 이제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40대, 40대고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사진 않는데 30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 자체를 처음으로 계정을 팠어요. 아예 인스타그램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홍보 좀 하려고 이제 팔로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인스타그램 해서 아직 구매 전환은 안 됐지만 30대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30대가. 근데 당근 같은 경우는 당근 광고를 했을 때는 약간 타겟팅을 30대부터 50대까지 잡았는데 그때는 이제 40대가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어쨌든 매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이제 30대에서 40대의 연령대 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이게 그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그 판매까지 이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그 앞서 선행되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퍼널들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걸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이 골프공 로스트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인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인지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네이버 검색창에 뭐 검색을 하든 뭐 검색을 한 이후에 관련 타 업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고려를 하고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이 에이밍 로스트볼 아울렛에 유입을 하게 되고 유입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구매에 대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종 과정이 다 끝마치게 되면 그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30, 40대 연령층에서 유입까지 이루어졌다면은 어쨌든 저희의 메인 그 전환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메인 연령 타겟은 30대, 40대이고 이 연령대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유입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개선은 작년에 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건 거의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광고는 솔직히 이제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뭐 하루에 한 많으면 100명, 적으면 뭐 5명, 뭐 이런 5명도 솔직히 제가 왔다가 몇 번 들락날락 하니까 든 거의 수치겠죠. 많으면 100명에서 거의 한 5명 요 정도 왔다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유입자 수가 100명이라면 사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로스트볼이라는 상품 자체가 뭔가 특별한 니즈가 있는 그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골프는 사실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이 골프공, 뭐 로스트볼 이런 거 자체가 그냥 심심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것보다는 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니즈, 그 구매에 대한 명확한 니즈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뭐 네이버에 검색을 이제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관심사에 이제 알고리즘을 꽂혀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그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먼저 눈길이 끈 다음에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눈길을 끌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로스트볼이라는 검색량 자체가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지난 28일간의 이제 로스트볼 네이버 이제 검색량인데 보시면은 총 검색량이 이제 44,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 PC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모바일이 한 34,900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쿼리 수,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로스트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파워링크가 뜨고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뜨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 포스팅이 뜨는데 이 영역별 순위가 이 검색 이용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배치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트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파워링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파워링크 영역이 제일 위에 뜨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쇼핑 검색이랑 이제 네이버 이게 지식 쇼핑 쪽이 이제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키워드 위주로 이제 진행되는 키워드 검색 광고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총 검색량 대비 지금 1위 이 순위에 따라서 이 클릭당 비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한번 클릭을 했을 때마다 이제 그 충전해 놓은 광고머니 비즈머니에서 이제 차감되는 식으로 이제 이 파워링크는 진행이 되는데 이 한 클릭당 이제 비용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2,840원이고 PC는 2,440원인데 요거는 일단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28일간의 평균 순위별 입찰가 가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검색량에 비해서 사실상 이 순위별 입찰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해당 키워드는 검색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로스트볼을 판매하는 이 광고 파워링크 영역 내에서는 그렇게 경쟁도가 센 편은 아니다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이제 검색량이 되면은 적어도 한 1위에 노출이 되려면 한 4,000원, 5,000원 정도는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800원, 2,000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면은 더 뭔가 이제 골프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또 많아지니까 입찰가도 좀 등락폭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 경쟁도 자체는 그 입찰가에 대해서만 봤을 때 경쟁도 자체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파워링크나 이런 쇼핑 검색 광고 쪽에 이제 뛰어들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심한 레드오션은 아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해당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이 관련 업종의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보셨을 때 혹시 막 이런 좀 막 경쟁이 엄청 과열되거나 좀 뜨겁거나 이런 거 좀 느끼신 적 있으셨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시작은 했지만 이제 광고 자체는 진짜 저희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일단은 저희가 광고를 안 띄워도 그래도 이렇게 알아서 찾아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제 경쟁이 있게 있는데 저희가 일단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찾아서 구매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구매는 했지만 구매 전환율은 이어지지 않는 아직은 계속 도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색 광고도 그렇고 모든 광고, 특히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되게 쉽게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로스트볼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뭐 로스트볼 아니면 뭐 로스트볼 가격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보통은. 뭐 에이밍 골프, 로스트볼 이렇게는 사실 저희 업체를 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검색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뿌려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이 많이 검색하는 이 키워드로 우리 업체를, 우리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이 브랜딩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브랜딩을 할 때 무조건 딱 그 노출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조건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타 업체 대비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상품이 이런 좀 저렴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저렴하다는 그 부분을 이 과정에서 녹여낼 수 있다면은 그냥 단순히 광고로 노출시킴으로써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그냥 돈만 뿌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상품의 전환이라는 결정적인 KPI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 강점을 갖고서 브랜딩을 해야지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구매 전환 향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이런 터널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뭐 강점, 장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소재 부분에서 녹여내거든요. 무슨 지금까지 없었던 뭐 완벽 분류대 이런 식으로 조금 고객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뭐 오후 3시까지 당일 발송 뭐 이런 것처럼 뭐 고객 만족 넘버원 소재의 이런 문구나 이런 제목 부분에서 저희는 좀 이렇게 저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카피 문구를 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파워랜드 광고를 하게 된다면. 좀 그런 식으로 타 업체 대비 이제 우리는 되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흔하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KPI라고 해서 이제 핵심 성과 지표, 이제 광고 목표 그 수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판매 쪽이다 보니까 이제 로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소진하는 광고비 대비 우리가 전환 매출액이 얼마큼 되느냐를 따라서 이제 저희는 그걸로 이제 광고 성과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쇼핑 쪽, 이커머스 쪽에서는 이 로아스를 이제 광고 성과로 최종 이제 KPI로 잡긴 합니다. 그래서 뭐 로아스 뭐 200% 이상, 300% 이상 300%라는 거는 이제 뭐 광고비 10,000원 쓰면은 이제 30,000원 버는 거 이제 그게 이제 3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기 KPI를 달성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딱 광고를 딱 뿌리자마자 로아스가 막 이렇게 뛰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제 CTR, 클릭률입니다. 아, 네. 어쨌든 노출수 대비 노출만 많이 되는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돈만 뿌리면 다 노출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노출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광고에 대해서 뭔가 그런 매력도를 느끼고 유입이 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고요. 이게 사실상 사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것도 그냥 돈만 쓰면은 어쨌든 클릭률이나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확보는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입된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상품을 판매하게 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탈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수치와 그리고 이 유입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큼 구매를 하느냐 이 클릭 대비 전환에 대한 이 전환율, 이탈률과 전환율 이 두 가지가 이제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광고주님들이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는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 그냥 매출도 없는 게 계속 돈만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광고까지는 일단 그 매력도가 어느 정도 느껴져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광고를 타고 이제 바로 여기로 들어왔는데 내려보니까 뭔가 막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광고에서 나타났던 그런 강점들이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하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리뷰나 뭐 후기, Q&A 이런 것도 별로 없다면은 여기는 조금 뭔가 내 돈을 쓰기가 꺼려지는데 해서 바로 이렇게 이탈이 되겠죠. 네네. 이 이탈을 굉장히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가 어떠냐가 결론적으로는 이 전환율을 좌지우지하는 좀 그 요소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단일 소재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같은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사진도 바뀌고 이 문구나 제목도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왜냐면은 단일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키워드를 쓰더라도 이 A 플러스급 뭐 로스트볼의 이제 소구점을 느끼는 고객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그런 다르게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거에 또 막 그 소구로 느끼는 그 소비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소재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리미엄 로스트볼 이 소재가 뭐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클릭률이 굉장히 좋았다면은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상세 페이지 상위 15% 안에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프리미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맨 밑에 있다. 고객들이 사실 이걸 밑에까지 다 내려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소구 매력도로 느꼈던 그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찾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밑에 있으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냥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도 좀 그런 어떤 소구 포인트를 잡고서 광고를 돌리냐 또 이제 조금 명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세 페이지까지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된 이후에 이제 전환율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릭률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데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구매가 되는데 전환 체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상세 페이지를 수정했음에도 이게 그 페이지 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좀 전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한 그 구매 전환 로아스 KPI를 이제 달성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 전반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말 그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 안에서는 이제 실제로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변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고 이제 쳐내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사실 마케팅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굉장히 제가 계속 너무 좋습니다. 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런 스마트 도어 이것도 돈을 내고 했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 썸네일만 저가 했거든요. 이 썸네일만 저거 직접 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또 다시 돈을 썼지만 뭔가 저거 보기엔 좀 많이 조잡스럽고 좀 착해가지고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찍었는데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리뷰도 안 쌓여 있고 그러니까 리뷰는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팔리지 않았으니까 네. 안 쌓여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너무 온라인 시장이 진짜 어렵네요 진짜 많이. 왜냐면 도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발품을 팔아서 영업을 뛰면 그러니까 뭐 인사라도 하고 뭐 명함이라도 드리면서 뭐 항상 막 안녕하세요 씩씩하게 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그걸 봐주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도 좀 저희의 제품 어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사실 온라인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경쟁 업체에서 하면은 괜히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안 하면은 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좀 그런 뭔가 위기감이나 위기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업체가 많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또 경쟁도도 올라가고 경쟁도가 올라가면 또 그거에 따라서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굉장히 어려운 채널이기도 하고 어려운 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광고주님들이 이런 좀 광고 대행사에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보면은 상세 페이지는 최대한 저는- 심플하게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이 상세 페이지 구성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넣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리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조금 신뢰도적인 부분을 이렇게 쌓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제품을 누르면 여기 아래까지는 볼까요?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이제 누르면은 그냥 제일 맨 화면에 첫 번째 화면을 보고 저가 구매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은 아래까지 내려서 이걸 다 보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스크롤 뎁스라고 하는데 네. 이 스크롤을 몇 퍼센트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하느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지표를 확인을 해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게 스크롤 뎁스가 깊어질수록 이탈률이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사실 제가 봐도 이 볼 등급표 밑까지는 안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봐도 진짜 한 여기까지는 볼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당일 출고나 배송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거를 안 하는 업체가 이상한 거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라 이거는 이제는 근데 큰 메리트는 없는데 없으면 안 되는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상세 페이지 이제 앞부분에 사실 이제
이제 유입 이후에 고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여정 데이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디서 이탈이 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릴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광고로 돌리고 하면은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돌려보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확실히 뭔가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는 광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감으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데이터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리뷰 수나 뭐 이런 뭐 Q&A나 이런 것들, 뭐 평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이런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막 그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제 좀 막 그런 뭐 이것저것 살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 뭐 쇼핑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니까 이게 리뷰가 없고 별점이 없고 사용자 평점이 없는 거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 사용을 안 해본 거를 내가 괜히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처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섣부르게 구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부분을 이제 커버를 치기 위해서 이제 바이럴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리뷰나 뭐 이런 Q&A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바이럴 작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밑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파워링크든 쇼핑 검색 광고든 이런 매체별 이제 광고를 진행을 보통들은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거 리뷰를 어떻게 하면 쌓을까를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바이럴 마케팅이 솔직히 저희가 약간 좋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좀 덜 주더라도 고객님한테 해서 리뷰를 최대한 작성을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도 일단 확실히 들어가는 유입도 적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좀 제품을 고객님들에게 드려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드릴 수는 있어요. 항상 그런 의향은 있는데 너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도 뭐 리뷰만 쌓아준다면 항상 너무 감사하고 뭐 서비스라도 뭐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많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뭐 공지사항에 뭐 적으려고는 하긴 했는데 요거는 아직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구매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그런 마케팅을 진행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이런 뭔가 스마트 스토어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한 작업이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유입이 없고 전환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더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골프 관련 업종을 한 군데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런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이제 그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회원수 증가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광고를 돌리니까 어쨌든 이제 판매보다는 이제 단순히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 좀 그런 건데 확실히 광고를 돌리니까 회원 가입 수나 이런 것도 많이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도 조금 이제 노려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카페 내에서 그런 어쨌든 골프 이런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런 어쨌든 취미 관심사 이쪽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느 정도 여론이 잘 형성되어 있는 카페에 이런 뭐 로스트볼이나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있다면 저희는 보통 이걸 바이럴 카페 침투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올릴 수가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그런 인지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좀 브랜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이럴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초기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거의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이거는 초기에는 사실 계속 이제 깔고 가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저희 이 에이밍 골프를 이제 검색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유입자 수도 어느 정도 생긴다면은 이 기존에 이제 바이럴에 투자했던 이 비용을 이제 온라인 광고 이제 매체 광고 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가자마자 바이럴부터. 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아까 그 1위 입찰가 막 2,000원, 3,000원 이렇게 입찰가 해가지고 파워링크에 지금 1순위 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입자 수는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그 구매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크게 차이는 없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맨 위에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는 와요. 들어는 오는데 들어와서
보고 딴 데도 봐야겠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구매 전환은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렇게 네이버 파워링크나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이 단계가 지금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검색량이 모바일 170, PC 10 이렇게는 있는데 아예 없지는 않네요. 3월 3 이게 저희가 거의 당근 광고를 한 3월 한 넷째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주로 저도 이제 골프를 치긴 하지만 운동을 갈 때 점심시간 때 막 밥 먹고 야 날씨도 좋은데 이제 라운딩 가자 할 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점심시간에 이제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골프 치러 갈 날짜. 그래서 11시부터 딱 2시까지만 점심시간 때만 딱 띄우는데 그때 한 수치가 아마 이거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이 네이버 검색창에 이 검색어를 친 그 검색 수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에서 그거를 보고 아 맞다 거기 어디였지 하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겠죠 보통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당근을 통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을 이제 하셨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검색량이 조금은 그래도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족한 수치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메인 키워드로 1, 2위 이렇게 올려놔봤자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돈 버리는 비효율적인 광고는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파워링크 1, 2위에 있는 업체들도 사실상 그렇게 이 검색량이 많지가 않은데 저희도 이제 당근 하루 10,000원 사용하신다 하셨죠? 네, 그래서 제품당 10,000원씩 하고 제품당 하시. 네, 해서 지금 두 제품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는 10,000원, 하나는 5,000원. 그래서 좀 빨리 딴 다음에 다시 5,000원 다시 듣고 약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전환율 좀 높이려고 쌈볼 하나, 약간 좀 가격이 저렴한 거 그걸로 하나 해서 이제 5,000원 올리고 10,000원짜리 좀 비싼 금액짜리로 해서 올리는데 이제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후킹도 이제 그냥 요즘에 막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가 뭐 후킹적인 표현이 좀 부족한 건지 그런 것도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후킹적인 그 요소가 제일 많은 게 이 SNS 쪽이거든요. 골린이 필수 아이템, 저렴하고 깨끗한 골프공, 실구매자들 리뷰, 3대째 로스트볼 너무 좋지. 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후킹을 많이 주네요. 유명 브랜드 로스트볼 기획 특가.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이게 로그인 어쨌든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로그인을 해야지 이제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로그인에 기반한 그 데이터 모수를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로그인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진짜 골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골프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좀 막 탐색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맺혀가지고 이런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사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골프에 관심이 많았던 저한테 이런 광고가 이제 계속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한테 뭐 이런 로스트볼이 노출되는 것보다 골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타겟이 잡혀가지고 광고가 노출되면은 확실히 뭔가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좀 질문을 하나 드려도 아, 예. 이게 보통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약에 제품이 나갔으면 네. 거기서 그거를 이제 명함이라든가 뭘 하나 더 줘서 이걸 나중에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밴드를 초대한다든가 네. 그런 거는 아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밴드 초대는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네 플랫폼이 아닌 네이버 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뭐 벌금을 물는다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소비자가 이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뭐 명함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상품이랑 전달을 해주면서 그 명함을 보면서 이후에도 다시 뭐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 밴드라는 게
그 네이버 밴드를 어떤 네이버 밴드에서도 또 상품을 팔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조금 오히려 이쪽 홈페이지에 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밴드로 하면 거기서 이제 로스트볼을 살려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거기 판매가 더 쉽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밴드를 개설을 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물건을 보내고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줘서 아니다 해서 이걸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고는 안 하나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뭐 밴드나 이런 거에 내가 거기 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대표님 뭐 그 소유의 뭐 밴드가 뭐 있다거나 거기서 뭐 그렇게 광고를 하거나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카페인데 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엄청 큰 골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게시글로 내 광고를 올리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대표님 소유의 밴드에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괜히 좀 그럴까봐. 네이버가 좀 그 이것저것 좀 제한을 주는 게 많긴 하죠. 그래서 저도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뭐 쇼핑 쪽 여기서도 이제 그런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 이제 특히 이런 막 문제 광고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되는 게 많아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그런 광고적인 부분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저희 로스트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예민하고 엄격한 그런 업종은 아니라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그래도 좀 운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괜히 뭐 저희 쪽에서 구매 전화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도매만 나가고 있고 소매는 전혀 되지 않는데 저희가 괜히 이런 걸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괜히 정지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팔 수 있는 그게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쵸.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좀 해결을 해주셔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을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이런 리뷰나 뭐 이런 거 이제 가구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상품은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송장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리뷰나 이런 것들 이제 쌓는 그런 작업들 하는 바이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심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연구 밴도 당하고 뭐 그런 거나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도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자체에서 우리가 뭐 전환 추정 뭐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하고 싶다 안 됩니다. 네이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놔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조금 조심해 주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지식 쇼핑 이런 쪽은 이제 그 유입 트래픽에 따라서 이제 이 순위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이 유입 트래픽을 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순위를 인위적으로 막 올리고 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만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네이버에서 관리를 하고 이외의 것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내부적으로 측정되어 있는 뭐 마케팅 예산이나 이런 것들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50에서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는 쓸 수 있는 금액이고 광고를 일주일이 있으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으면 토요일만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빼놓고 있고 월화수목금 왜냐면 금요일날 보내도 웬만한 토요일날 도착하니까 토요일날은 주로 이제 어차피 배송이 안 되니까 해서 11시부터 딱 2시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나 좀 30, 40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메인 타겟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보통 이런 로스트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할 때 이런 뭐 저녁 시간대나 이런 때가 좀 높지 않나요? 저도 그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이제 점심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어차피 저녁으로도 설정은 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광고를 띄우긴 했는데 유입자 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한 번 더 보려고 좀 다양하게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블랙키위라는 그
키워드 분석 플랫폼인데 그냥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겨울에는 네. 없네요. 겨울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봄 이때가 제일 높네요. 딱 시즌장 달아서 확실히 겨울에는 이제 스크린 위주,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그런 꽁들만 나가고 얘는 시즌에는 이제 필드용 볼이 좀 많이 나가죠. 그러네요. 딱 3, 40대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그 바이럴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콘텐츠 포화 지수랑 좀 이 데이터를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매우 낮은 뭐 보통 높음이 있는데 포화 지수가 낮다는 거는 로스트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검색량 대비 발행되는 콘텐츠량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그 콘텐츠 수는 조금 저조하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좀 그런 이 콘텐츠 퍼지수를 좀 보면서 좀 자체적으로 뭐 블로그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배치 섹션 배치 순서가 이제 그 검색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면은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은 어쨌든 판매를 위한 광고 영역이고 그 밑에가 이제 이런 인기 주제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다 콘텐츠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조금 정보 제공 용도의 어떤 그 콘텐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파워링크 네이버 쇼핑 쪽에도 물론 여기는 이제 직접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마케팅 채널이고 이제 이 3, 4, 5번 같은 요 콘텐츠 영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판매를 이제 부스팅하기 위한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그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콘텐츠 영역적인 부분도 좀 육성을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가서 해야죠. 당장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사람마다 되게 케바케긴 한데 보통 로스트볼을 사고 싶은데 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판매랑 관련된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는 실제 그런 뭔가 네이티브하게 이런 후기 같은 것들을 이제 포스팅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선택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제 참고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이 판매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상품을 탐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유입이나 상품 탐색, 전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저희의 자사 블로그가 있으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 달 예산이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 일단 지금 뭐 바로 막 이런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상위 노출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최소한에 뜰 정도로만 해놓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게 요 두 업체가 맨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로스트볼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요 두 개만 보진 않거든요. 계속 이제 내리면서 또 어떤 데가 있나 보는데 좀 너무 밑에는 아니더라도 한 이런 밑에서 한 30% 40% 정도 위치에만 일단 노출되게끔만 해 놓으면은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쇼핑이나 파워링크 쪽을 정말 최소한으로 진짜 딱 검색을 했을 때 밑에라도 노출될 정도로만 하시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로스트볼 검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정보를 많이 제공하게끔 에이밍 골프라는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좀 이런 바이럴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유입자가 생기고 좀 기존보다 뭐 리뷰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쌓이고 구매 전환도 좀 발생되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 메타든 뭐 다른 매체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순서를 잡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구매 전환, 메타 확장. 뭐 메타든 뭐 구글 뭐 유튜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가 그 소재 콘텐츠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랑 뭐 문구 정도로만 했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이런 메타에서 이런 이제 배너 이미지로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유튜브 광고나 이런 쪽으로 영상 광고도 이제 진행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확장해 나가시면서 기존에 잡았던 그 저희의 광고 목표 KPI가 달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 이 매출 구간을 이제 확대시켜야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더 매체도 늘리면서 KPI도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KPI 로아스가 딱 맞춰지면은 이제 이후에는 더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단계별로 딱 알려주시니까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되게 막막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조금 이게 이 눈이 조금 뜨여지셨다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광고를 그냥 때리기만 하면 진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은 광고주님들 그렇게들 생각들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클릭만 하지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야 질문 있는데 아까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네. 이게 좀 가독성이 좀 있어 보이신가요? 그냥 일단 첫 번째, 이 썸네일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웬만하면 이 사이즈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 사이즈라는 게 보시면 여기 위아래가 다 크롭되어 잘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이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적인 부분이라서 네. 사실 막 이걸 맞춘다고 해서 막 전환에 엄청 막 큰 영향을 끼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유입된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금 여기 되게 사이트 잘 꾸며놨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런 것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광고를 돌린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메인 페이지로 거의 들어오게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냥 로스트볼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39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대용량 39 로스트볼을 사려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떨어지면은 이 들어온 사용자는 이 39를 또 찾아야 돼요. 이게 그 구매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탈률이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로스트볼 39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게끔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메인 페이지 이 인터페이스도 중요한데 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상세 페이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가 발생되는 거는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이 판매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로스트볼로 키워드를 저희가 등록을 했다면 이 깨끗한 로스트볼로 이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이제 광고 세팅이 되겠죠. 지금 웬만해서 이제 로스트볼 앞에 깨끗한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은 깨끗한 로스트볼 쓰면은 그래도 물론 수거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1차 세척하고 2차 세척하고 분류도 한 번 더 깔끔하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메인 키워드 나가게 깨끗한 로스트볼로 나가려고 하고 진짜 공부는 했는데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깨끗한 로스트볼인데도 각 그 상품별로 특징들이 다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골프공만 해도 브랜드가 그러니까 20가지가 넘어가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유명 브랜드가 있으면 준 브랜드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한 로스트볼 동일한 키워드지만 이제 소재는 최대 5개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재 5개별로 뭐 카카오 프렌즈 뭐 이런 소재 하나를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가성비 최고랑 관련된 문구가 있는 소재를 이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뭐 테일러 메이드 믹스랑 관련된 소재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깨끗한 로스트볼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소재를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깨끗한 로스트볼이지만 각자의 특징들이 다 다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그 특징들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개의 소재를 세팅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롤링하면서 돌리면은 이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이 깨끗한 로스트볼이라는 동일한 키워드 내에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구나를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런 유형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광고가 진행된다면 세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데고 뭐 연습용 뭐 로스트볼이라고 하면은 그거랑 또 관련된 뭐 초보자 연습용 막 이런 관련된 소재를 또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색감이나 이런 좀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소재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상세 페이지는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막 엄청 막 아우 막 이게 뭐야 막 이 정도는 사실 아니어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 대행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광고주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본인 그 광고, 본인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분 치고 잘 되는 광고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행사에 뭐 광고를 다 맡긴다고는 하지만 대표님 스스로가 광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맡기는 그 광고랑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광고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혼자 하기 이제 좀 힘에 벅차고 좀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광고 대행사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내 돈으로 하는 내 마케팅이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마케팅은 대표님 머릿속에 스스로 다 이게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알려주신 게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아까 이제 정리는 했는데 그래서 한번 좀 네, 바이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저희 그 브랜딩 인지도의 향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그 네이버 검색수 자체가 원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검색량을 늘리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상품 상세 페이지에 유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리뷰수나 뭐 이런 Q&A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 가장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골프나 이런 취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카페, 뭐 블로그, 뭐 이런 데에 저희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저희는 카페 침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카페에 저희 로스트볼과 관련된 정보를 뭐 이렇게 올리는 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보통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막 그 카페 게시글에 이런데 뭐 이제 골프 치러 가는데 로스트볼 뭐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이제 뭐 댓글에다가 뭐 에이밍 골프 로스트볼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해당 게시글을 본 다른 사람들도 여기가 괜찮나 해서 이제 어쨌든 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은 갖게 되고 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인지를 하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브랜드를 조금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딩 작업, 바이럴 작업이 필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유입자 수도 어느 정도 되었다면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뭐 파워링크나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광고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 어차피 가서 이제 네. 어차피 가면 또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아까 적어놓은 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를 할 단계는 아니다. 네 이건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이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하고 그리고 네. 상세 페이지 구성. 그래서 뭐 그 광고 소재의 어떤 그 소구점에 맞춘 상세 페이지 구성이 되겠죠. 근데 상세 페이지 사실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하실 건 아니고 네. 이후에 이제 광고 집행하면서 이제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어떤 반응인지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고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스텝별 광고 목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침반과 같은 거라서 이게 뭐 당장 광고 뭐 로아스 뭐 300% 이게 아니라 일단 지금 초기 단계는 바이럴을 하면서 어쨌든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도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뭐 바이럴 통해서 뭐 리뷰 몇 건을 쌓겠다, 뭐 찜수나 뭐 이런 거 몇 건을 쌓겠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에이밍 골프에 대한 검색량을 몇 건 이상을 늘리고 뭐 이 스마트 스토어 뭐 클릭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뭐 달성을 하겠다. 정도로 이제 첫 번째 이제 광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이제 클릭률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광고 목표. 그 이후에 광고 목표 축소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최종 로아스 뭐 300% 이상
이런 식으로 각 스택별 그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다른 광고주님에게 여쭤보면 뭐 광고 목표 이런 거 있으시냐 하면은 뭐 그냥 돈 뭐 많이 팔리면 좋죠.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이런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면은 어쨌든 광고 집행 자체도 조금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뭐 예산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가 보면 일단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일단 정리할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조금씩 연락을 드려서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뭐 꼭 저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여기 AMP 글로벌에 이제 마케터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냥 전화 뭐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냥 전화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한 뭐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분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